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학습을 지도하다 보면 오히려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더 안 좋아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또 학교 생활 속에서 학습 부진 학생들은 여러 가지 문제 행동으로 교사를 좀 많이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문제 행동 교정과 심리 지원 등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교사는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기도 해서 지도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실제로 도움을 주는 기관과 인력풀을 찾으려면 너무 막막하여 어디에 도움을 손길을 구해야 하는지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선 선생님이 스스로 교실에서 실천 가능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문제 행동 교정, 심리 지원, 상담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함께 알아봅시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은 대부분은 자신이 학습 부분을 잘 따라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적 경험의 누적으로 교실 속 다양한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학생이 있는 반면 기존 질서와 규칙을 무시하는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극단적 행동을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 이론에서 기본 욕구에 해당하는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가 있습니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은 학교나 교실에서 기본 욕구가 충족되며 학교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잘 충족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기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고등 욕구, 성장 욕구를 이끌기 힘듭니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스스로 학교와 교실이 안전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준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30명 이상의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교실에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을 위한 개별적인 지원과 교육 활동을 실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섣불리 반복적 기본 학습만 하게 된다면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학습 내용 지도에 앞서 학급 구성원의 일원으로 자신이 존중받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긍정적 학급 문화를 형성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학생은 대부분 선생님과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그 학생에게 먼저 다가가 대화를 먼저 시도하고 함께 어울리며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나 보드게임도 시도해보면 좋습니다. 네, 보드게임 좋은 방법이네요. 혹시 또 다른 건 없을까요? 학습 지원 대상 학생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목표와 개선하고자 하는 실천 의지를 가지기 위해서 해당 학생의 개별 학습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학습 상담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총 5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모든 상담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습 상담으로 학생들이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라포 형성에서 출발합니다. 학생들이 편안한 마음에서 나를 믿고 지지해주고 도움받을 수 있는 선생님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긴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 교사는 해당 학생의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두며 자신감을 심어주는 대화나 긍정적 피드백으로 소통하고 학생의 문제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해야 합니다. 관계 형성 단계는 다른 단계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교사의 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학생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학생과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한 후 학습 상담을 진행한다면 학생의 문제 해결의 반 이상은 성공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단계는 어떤 과정인가요? 네, 학생의 학습 부진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이 됩니다. 학습 부진 판별 검사 결과 수업에서 학생 수행 능력과 행동 관찰 등 다양한 진단 활동을 통해 학생의 문제점에 접근하게 됩니다. 하지만 학습 상담은 내담자인 학생이 호소하는 문제에 집중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공감해주고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학교 생활은 어떠니? 힘든 점은 없니? 또는 공부가 힘들지? 혹시 어떤 부분이 매우 힘드니? 우리 반 누구와 가장 친하니? 너 혹시 친구 사이에 문제는 없니? 이런 공감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학생들에게 직접 문제를 직면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점진적으로 해당 문제를 찾도록 도움을 주는 질문이 좋습니다. 문제 탐색할 때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선생님, 그럼 이런 상담을 할 때는 그냥 상담을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목표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습 상담의 목표를 설정할 때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성취 가능한 수준의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학생과 충분히 합의해야 하며 학생의 올바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가능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습 부진의 원인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한 번에 다양한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면 오히려 학생은 혼란스럽게 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의 방향을 잃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별로 실현이 가능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가능하면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군요. 그런데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은 성공의 경험보다 실패의 경험이 많아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아 효능감이 낮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학습 지원 학생들의 자아 효능감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아 효능감이 낮은 학생은 설정한 목표를 쉽게 포기하게 되며 비록 목표에 도달에 성공하더라도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주변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해당 학생의 성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공 경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고 학습 동기를 높여 실제 자신의 변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목표 도달의 성공을 통해 성취 자체에 오는 기쁨과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과정의 즐거움, 학습을 통해 성장해가는 자신의 발견 등을 체험하게 하여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내적 동기를 높여주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상담을 마무리할 때는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상담을 마무리할 때는 문제 해결에 대한 결과가 좋을수록 다음 상담 목표 설정에 수월합니다. 학생은 한 번의 성공 경험으로 자신감이 많이 향상되어 있을 것이며 자신만의 동기부여가 형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를 토대로 다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목표를 재설정하여 꾸준히 변화되는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네, 마무리를 할 때는 목표를 재설정해서 꾸준하게 변화할 수 있도록 하면 좋군요. 혹시 상담을 할 때 또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상담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안 돼 있어서 그래. 기초가 부족하니까 그렇지. 머리가 나쁜가 보구나. 습관이 잘못 들었네. 공부하려는 마음이 없어 보이는데 너는 꿈이 없나 보구나. 공부하기 싫으니까 핑계 대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은 상담 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부진 요인은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양한 것 같습니다. 각 유형별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부진 요인은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요인이 다르면 각 요인에 따른 효과적인 문제행동 교정이나 심리적인 방안이 있지 않을까요? 먼저 동기가 부족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문제행동 교정 및 심리 지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동기가 부족한 학생은 대부분 무엇을 이루어낸 성공의 경험이 적거나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한 학생입니다. 주어진 과업을 끝까지 마무리 짓지 못하고 대충 마무리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학습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어서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데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동기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학습 결과물에 대한 다른 학생과 비교 평가는 되도록 지양해야 합니다. 해당 학생이 스스로 도전할 수 있는 간단한 과업을 정해주고 성공한 부분에 대해 긍정적 강화를 꼭 해줘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해 함께 의논하며 스스로 계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스스로 학습 습관이 형성되도록 조력해 준다면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주의가 굉장히 산만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문제 행동 교정과 또는 심리 지원 방법은 없을까요? 주의 산만한 학생은 집중력이 약하고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거나 수업 활동에 방해하는 말들로 지도하기가 쉽지 않은 학생입니다. 또한 정리정돈이 잘 되지 않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낮은 집중력으로 인해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익히지 못하다 보니까 또 결과물 또한 제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학생은 교사의 세심한 관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학생의 수업 집중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되도록 교사와 가까이 자리를 배치하거나 주변에 조용한 학생들을 배치하여 수업 중 떠들더라도 받아주는 학생이 없도록 하면 문제 행동이 줄어듭니다. 또한 교실 환경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보다 간결하게 꾸미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명확하고 간결하게 해야 할 일을 안내합니다. 해야 할 일에 대한 설명이 길수록 학생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강압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오히려 반감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고 활동 중간에 과업 수행 정도를 꼭 확인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안내해 주면 좋습니다. 셋째, 주어진 과제를 꼭 마무리 짓도록 도와줍니다. 과제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는 것에 익숙해진 학생들에게 시간 안에 해야 할 일을 꼭 설정해 주고 마무리 짓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해 줍니다. 수행 과제 해결 기준을 일반 학생들과 동등하게 설정해 주기보다 학생 수준에 맞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해 주고 점진적으로 기준을 높이도록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과정에도 문제 행동에 큰 변화가 없을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경우 주의력 결핍 장애를 의심하고 전문기관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님께 안내하고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조용히 앉아 있는데도 과제를 전혀 하지 않는 학생이 있는데요. 이런 학생들도 주의가 산만한 학생인가요? 수업 시간에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으나 실제 과제를 하나도 수행하지 않는 학생이 있죠. 자세히 관찰해 보면 멍하니 다른 곳을 쳐다보거나 낙서하고 있거나 학용품이나 손가락으로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도 넓게 보면 주의 산만한 학생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사의 눈에는 많이 띄지 않으나 이런 학생들도 세심한 관리와 지도가 필요한 학생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간혹 행동에 문제가 있는 학생 또는 폭력 성향이 높은 학습 지원 대상 학생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문제 행동 교정 및 또 심리 지원은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행동 문제, 폭력 성향이 높은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은 교사가 가장 지도하기 어려운 학생 중 한 명입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떠들고 쉬는 시간에 위험한 장난으로 간담을 서늘게 하지요. 주로 방과 후에는 부모님의 돌봄이 부족하여 늦게까지 밖에서 떠들거나 집에서는 게임이나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학생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학생과 문제 행동에 대해서 좀 상담을 하려고 하면 너무 비협조적이고 또 자신의 삶을 너무 비관한다든지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방어 기제가 너무 높아서 불안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행동 문제, 폭력 성향이 높은 학생에게 학습 개선을 위한 접근보다는 학교 적응,
심리와 정서적 안정에 우선하여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학교 적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생 간의 관계를 잘 형성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한 학교 교실에서 지켜야 할 기본 약속을 교사와 함께 만들어 스스로 통제하여 규칙을 지키도록 기회를 줍니다. 약속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학생에게 꼭 필요한 한두 가지 약속을 함께 정해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생활 약속뿐 아니라 학생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비밀 약속도 함께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비밀 약속이라고 하면 선생님과 약속을 지키면 혹시 방과 후에 학교 교실에서 같이 간식 먹기 또는 방과 후 선생님이랑 친구랑 같이 영화 보기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노력에도 이 학생은 약속을 어기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선생님 대부분은 학생에 대해 불신하게 되고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아 학생을 도와주고 싶은 의욕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학생은 그동안 사람에게서 따뜻한 감정과 믿음, 약속을 지켜본 경험이 부족하여 일반 학생과 많이 다릅니다. 이 학생은 오랜 시간 동안 느리게 조금씩 변화되어 가니 선생님의 인내와 변화가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학생을 지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학부모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학부모의 상담이 꼭 필요한데요. 학부모 상담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학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부모로서 선생님과 상담하러 가는 마음은 그리 편치 않을 것입니다. 특히 학습 지원 대상 학부모님은 일반 학생 학부모님보다 불편한 심리적 상태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러한 불안을 낮추기 위해 학부모님의 자녀로 인해 발생된 어려운 상황에 대한 공감과 학생을 긍정적인 방향의 변화를 위한 지지를 표현한다면 학부모님께서는 마음을 열고 선생님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함을 표시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학부모님과 상담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학생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분도 있지만 때로는 또 그와 반대인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런 경우 학부모님들은 여러 가지 유형의 태도를 보이시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불만형과 방관 회피형입니다. 먼저 불만형 학부모님은 크게 자녀 불만형과 학교 불만형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자녀의 학습, 생활 습관 및 태도에 대해 다른 학생과 비교하여 자기 자녀가 기대 수준까지 따라오지 못하는 점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자녀 불만형 학부모님이 있습니다. 이 학부모님은 자녀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 갈등이 많이 발생하며 해당 자녀는 자아 효능감이 매우 떨어져 있어 동기부여가 쉽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개선이 중요하며 자녀를 다그치는 것보다 지지해주고 작은 성공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주고 기다려 주어야 한다고 안내해 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학교 불만형 학부모님은 학교 교육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자녀가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 활동에 전반적으로 불신하며 피해의식이 강하고 자녀의 조그마한 차별이나 문제 발생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교사가 상담할 때 가장 어려운 유형의 학부모님입니다. 학교 불만형 학부모님과 상담을 할 때 학부모님의 이야기를 되도록 많이 들어주어야 합니다. 학부모님의 이야기의 경청 과정에서 함께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표정과 제스처를 취해주다 보면 교사의 요구에 대해 들어주고 받아주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학교 불만형 학부모님과 상담이 어렵다고 그 학부모님을 피하게 된다면 오히려 문제를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 정신적, 신체적인 힘듦과 감정의 소모가 상당하지만 적절한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럼 방관 회피형 학부모님과 상담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유형의 학부모님은 자녀에게 관심이 적고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막연한 믿음, 자녀를 위해 가정에서 지도해 주어야 할 부분을 학교 교육 활동으로 떠넘기는 학부모님입니다. 아직은 우리 아이가 성장이 많이 늦어요. 크면 괜찮겠지요. 가정에서 돌볼 시간이 부족해서요. 선생님께 우리에 부탁드릴게요. 현재 자녀의 학습 문제와 행동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알고 있음에도 문제를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부모님께는 학생의 문제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평소 관찰한 학생의 모습, 활동에 대한 산출물 등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과 협조사항에 대해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이 유형의 학부모님은 지속적으로 자녀를 관리하고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간을 두고 연락을 해야 하며 자녀 교육 협조사항에 대해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상담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학부모님께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학부모님은 자녀에 대해 상담하게 되면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에 임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인 경우 그동안 상담을 통해 자녀의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어 일반 학생들보다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 시작 때 학생에 대한 개방형 질문인 자녀는 집에서 어떻게 지내나요? 학교 생활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나누나요와 학생의 장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며 시작한다면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작 그 학생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좀 쉽지가 않은데요. 어떻게 말을 하는 게 좋을까요? 학생의 문제와 협조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상담을 하게 되면 학부모님께 학생의 문제점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교사는 상담 상황이 험담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학부모님과 학생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라 생각되어 말하기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생의 정확한 진단 결과를 부모님께 안내해야 문제를 인식하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조하는 방안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생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교사는 앞으로 학생을 위해서 이렇게 지도하겠다, 이런 방향을 알릴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교사의 지도 방향과 협력자로서의 입장을 꼭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학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극적인 변화를 이야기보다 사전 학생과의 목표를 함께 공유한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작은 변화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내해주며 긍정적인 희망과 교사의 믿음을 전달하고 학생을 위한 학부모님의 협조를 구하면 좋습니다. 학습장애나 행동장애인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지도하기보다는 전문기관의 치료가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럼요. 이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에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교사는 학습장애, 행동장애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후 해당 학생을 발견하면 학부모님께 검사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단정적으로 학습장애, 행동장애로 낙인을 찍어 학부모님께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율 저하로 학력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결혼 이민자와 기화자 증가로 또 다문화 학생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요 교육개혁 과제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문화 학생들은 한국어 소통 문제와 한국 문화 부적응 문제, 인종적 문화적 편견에 따른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에 의해 학교 적응이 쉽지 않은 다문화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원해 주어야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교육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문화 학생이 소속된 학급은 비다문화 학생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학급 공동체 프로그램과 다문화 이해 교육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편견에서 벗어나서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 비판적 시각으로 지구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는 태도, 다문화 학생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등을 내면화하도록 교과 교육과의 연계 또는 융합적인 방향으로 수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혹시 학교 차원에서 다문화 교육 시행이 어렵다면 지역마다 설치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연락하여 다문화 이해 교육 활동에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또한 교사는 다문화 학생의 학교 생활과 교우 관계, 학습 태도를 유심히 잘 관찰해야 하며 해당 학생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수시로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문화 학생들을 보니까 대부분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환경에 생활하고 있던데요. 이런 언어 교육은 따로 필요가 없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이중 언어 사용이 학생들의 언어 발달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다문화 학생은 현실적으로 체계적인 언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기에 비다문화 학생과 언어 습득의 차이가 납니다. 한글을 익히더라도 읽기 유창성과 읽기의 이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수업 참여, 과제 수행, 준비물 챙기기 등 다른 학생들에 비해 학습 경험이 부족해 여러 한계에 많이 부딪힙니다. 다문화 학생 학부모님 또한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과 유창하지 않는 한국어 때문에 소통을 통한 협력을 이끌기 어렵습니다. 현재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한글 책임 교육으로 한글 교육이 강화되었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에게 되도록 수업 시간에 언어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한글 학습 자료로 꾸꾸 사이트에서 한글 한마당, 찬찰 한글 등 기초 한글 교육 자료, 국어 교과 3RS 보충 학습 자료인 3RS 학년별 국어 단원 자료가 있으니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방과 후 한글 교육을 위해 학교 자체적으로 국어 보충 프로그램을 개설하면 좋고, 만약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다문화 학생 대상 한글 교육을 실시하는 지역 학습 클리닉 센터, 지역 아동센터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문의하여 한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안내해 줍니다. 꾸꾸 사이트와 다양한 센터들이 있었군요. 근데 이런 국어 교과 학습 지도 외에 또 다른 언어 학습 지도도 있을까요? 교과서와 학습지를 활용한 국어 학습 지도를 계속하다 보면 학생이 흥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그림책을 활용하여 수업 시간에 적용하면 좋습니다. 선생님이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은 좋아합니다. 특히 다문화 학생에게 재미있는 그림책을 읽어주고 학생의 생각을 이끌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그림책을 모두 읽어주면 다시 읽게 할 때 지겨워합니다. 그래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 전까지만 읽어주고 다음 내용을 예상하게 하여 궁금증을 일으켜 읽고 싶은 동기를 가지게 하는 거죠.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의 독서 경험을 언어적 발달, 정서적 안정과 공감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런 국어뿐만이 아니라 수학에 대해서도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해요. 다문화 학생들이 수학 교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언어의 문제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수학 교과는 개념을 이해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복잡한 문장의 이해와 글의 표현력에 기인하기 때문에 언어적 차이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는 갈수록 수학 교과가 실생활과 연계되고 맥락적인 단어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수학적 능력 외에 언어적 능력이나 사회 문화적 맥락 요소에 대한 이해 능력을 요구하므로 다문화 학생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에게도 수학의 재미를 알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 놀이 수학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실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수학 놀이 교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사위, 숫자 카드, 빙고판, 바둑알, 사칙 연산 카드, 화이트보드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수학 학습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놀이 수학을 적용할 때 되도록 간단한 규칙을 정해주고 수준이 비슷한 친구와 함께 하도록 매칭을 해주며 빠르게 수행하는 놀이 방식보다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놀이 방식으로 적용시키면 좋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